자, 복습 필요한 사람들은 유튜브 활용해서 보도록. 자, 어쨌든 9쪽 갑시다. 9쪽 봐봐, 9쪽. 증명현상의 특성. 나는 수능 기준으로 한 문제라는 거지 여기서 내신이 한 문제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야. 수능은 한 문제고요. 내신은 한 많아봐야 3개 정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어쨌든 시험 범위는 보통 1, 2단원 전체가 시험 범위가 될 테니까 이거 보시면 생명의 특성이 뭐냐면 살아있는 애라면 가지는 특성이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애. 생명체라면 갖고 있는 특성이다 라는 뜻이고, 일단은 크게 대분류 2개를 해볼게. 뭐로 나눠볼 수 있냐면 개체 유지 현상이라는 게 있고, 요거는 지금은 쓰지 않는 용어인데 학교에서 쓸 수도 있고, 너네가 구분할 때 좀 알아두면 좋아서 적어볼게. 종족 유지 현상이라는 게 있어. 생물이 살면서 이런저런 걸 한단 말이야. 하는데 개체,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현상들이 있고, 그 다음 우리 종족을 위해서 하는 현상들이 있어. 번식 같은 게 그런 거겠지. 우리 종족을 유지하는 거, 내가 살려고 하는 거, 종족이 유지되는 거, 2개가 나눠져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응. 그러면 첫 번째로 뭔 얘기가 나와 있냐면 생물이라면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말이 있을 거야. 보여요? 책의 처음에 세포로 구성. 네. 자, 보시면 밑줄 칩시다.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 첫 줄에 있죠? 지금 뭔 소리냐면 생물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얘가 구조적으로 생물이다 라고 하려면 적어도 세포가 하나는 있어야 돼. 그래야 생물인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생물로서 뭔가 기능을 하고 싶어. 그러려면 적어도 세포는 하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단위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자, 그래서 세포 하나로만 돼 있는 애들이 있지? 걔들을 뭐라 그래? 단세포 생물이라고 하죠. 세포 하나가 자기 자신인 애들, 단세포. 뭔지 알지 얘네들? 아메바 뭐 이런 애들, 하찮은 애들.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애들은 다세포라고 하지. 다세포의 의미가 뭐야? 세포 여러 개가 하나의 몸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역할이 생기거든. 얘는 뭐 뿜어내는 역할을 한다든지, 침샘 같은 애들 뿜어내잖아, 침 같은 거를. 뭐 그런 애들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단세포, 다세포 이렇게 나눠진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아니야. 그냥 기초, 교양. 자, 두 번째 물질대사 별표 칩시다. 물질대사. 이 물질대사가 이제 다음 단원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조금 중요한데, 이거 통합과학을 배우지 않았니? 네. 기억이 나죠? 안 나나? 증명체 내에서 이런 모든 화학과. 맞아. 자, 물질대사는 옆에 날개에 좀 써있긴 한데 생명체 내에서 생명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일어나는 모든 화학반응이다라고 돼 있지? 자, 모든 화학반응이라는 말에 밑줄 치세요. 생물이 하는 합성이든 분해든 상관없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은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여기 뜻이 뭐냐면 물질이 뭔지는 알지? 그지? 그럼 대사가 뭔지를 얘기를 해줄게. 대사. 너네 교대하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교대하다. 그 대자거든 이게. 다시 말하면 대사는 교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교환.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 교환이라는 느낌이 물질 대사야.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지. 밥을 먹었어. 쌀을 먹었지만 결과적으로 뭐로 나와? 똥으로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밥이 똥이 되려면 뭔가 화학 반응이 있어야겠지. 그 과정을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소화 같은 것도 다 물질 대사가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1번 보자. 생물은 물질 대사를 통해 얻은 물질과 에너지를 이용해서 생명현상을 유지한다. 뭐 이런 얘기 있죠. 필요 없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밑줄. 동화작용 그리고 이화작용. 자, 물질 대사는 동화작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화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들어봤죠? 동화가 뭐야? 하나가 되었다. 같을 동자. 우리가 같아졌다라는 뜻이에요.
이화는 이가 무슨 이자? 다들 다를 이자. 너 되게 이국적으로 생겼다. 그럴 때 이자야? 달라졌다 라는 얘기거든. 동화작용은 이렇게 볼 수 있겠지. A랑 B가 있었는데 합쳐져서 얘네가 C가 됐다. 이런 거. 둘이 똑같은 애가 된 거잖아. 그래요? 이화작용은 C라는 애가 A랑 B로 나눠졌다. 다른 걸로 나눠졌다. 라는 뜻이야? 그러면 동화작용은 이름의 특징이 있지. 합성이라는 말이 붙으면 대체로 동화작용이겠죠. 여기 뭐가 있어? 우리는 못해. 광합성. 광합성, 그지? 광합성 같은 거 그런 게 있을 거고. 이화작용은 분해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호흡이라든지 소화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분해가 되겠지? 이런 게 있거든. 자,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그 콤마 뒤에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이런 걸 할 때 이게 지금 다 화학 반응이란 말이야. 너네 화학 반응 같은 거는 온도가 높아야 잘 될까 낮아야 잘 될까? 화학 반응은 온도가 높을수록 잘 되는 거야. 야, 라면 스프가 물에 녹아. 화학 반응이죠. 뜨거운 물에 잘 되잖아. 그렇지? 이런 것처럼 온도가 높을수록 화학 반응이 잘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 몸은 높은 편이야 낮은 편이야 온도가? 낮은 편이에요. 불타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되게 낮은 편이야. 따라서 이런 게 잘 돼 안 돼? 안 돼요. 잘 안 되겠지. 따라서 도와주는 애가 필요하거든. 걔 이름은 우리가 효소라고 합니다. 효소. 그러니까 화학하는 사람들은 촉매라는 말도 나중에 화학 2에 나올 건데 지금 모르셔도 되고 효소라는 게 있어. 효소. 효소라는 애들이 있어야지만 이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야. 따라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질 대사는 효소가 관여한다 안 한다? 한다. 모든이라는 말 들어가도 한다야. 예스예요. 얘들이 관여를 하는데 이런 화학 반응을 하다 보면은 여기 나와 있지. 효소가 관여하고 그 다음 콤마에 에너지 출입이 함께 일어난다 라는 말 보여요? 네.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출입을 한대. 자, 얘 큰 애를 작은 거 두 개로 쪼개는 과정이죠. 이때는 열이 나와요. 열 에너지라는 게 방출돼.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서 따뜻해집니다. 너네가 소화, 밥 먹고 나서 소화할 때 큰 거를 작은 거로 쪼개는 거지. 이 과정에서 열이 나와. 그래서 밥 먹으면 좀 덥고 그래 원래. 그 다음에 뭔가 합치는 과정에서는 그만큼의 열을 흡수해야 돼요. 원래 이런 거를 뭐 발열, 흡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지금은 이제 화학 1에 있어. 화학 1에서 발열 과정과 흡열 과정을 따로 나누기 때문에 화원에 있어요. 화원에. 화원 맨 마지막 단어로 나오니까 지금은 일단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 이거 어차피 인원에 또 나와. 또 나오니까 이 정도만 일단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어요? 수능에 나왔던 복이 뭐가 있냐면 너네 청국장 뭔지 알지? 청국장. 아니면 된장 뭔지 알지? 된장. 된장 어떻게 만들어? 저를 뭐를? 매주는 이미 바로 된 거 아니에요? 된장 뭘로 만들어요? 콩 갖고 만든 콩. 그죠, 콩. 콩으로 만들잖아, 그지? 자, 콩이 된장이 됐대. 이건 물질 대사인가요? 아니요.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에이, 잘했어. 대답을 해줘야지. 나이스 트라이, 나이스 트라이. 그러니까 너네가 콩을 넣어놓고 어떤 장독대 같은 데 넣어놓잖아. 그 안에 세균들이 있겠지? 네. 그 세균들이 된장을 만들어주는 거거든. 발효라는 걸 하면서. 화학 반응을 한 거야, 이것도. 이런 거 찾아내는 게 여기에 문제거든. 여기는 여러 가지 예시가 많이 나와. 그리고 이게 이제 배울 여러 가지 현상들 있겠지? 이 중에 뭐니? 이걸 맞춰라.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그 다음 3번 보시면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그냥 둘로 나눠서 할게. 자극에 대한 반응을 먼저 합시다. 자, 살아있는 생물이라면 무조건 나한테 어떤 자극이 오면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돼. 이게 안 되면 뒤진 거야. 자극이 왔을 때 반응을 해줘야 돼요. 근데 자극이라는 건 뭐냐면 물리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어. 물리적 자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게 뭐가 있냐면 빛, 아니 온도, 수분 뭐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물리적인 개념에 대해서 생물학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봐봐. 내가 예시를 들어줄게. 자, 너희가 너네한테 불을 껐어. 여기다 불을 꺼놓고 있다가 내가 한 명 눈깔 벌린 다음에 후레쉬 딱 켰어요. 그거 눈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때? 사람 눈이 이렇게 있고 작아져요. 이런 걸 눈동자라고 하는데 이 안에 검은 거 하나 이렇게 있잖아. 얘가 뭐죠? 동공이라고 하지. 동공이라고 하는데 자 불을 끄는 순간 동공이 어떻게 돼? 이게 커지거든요. 왜 커지지? 빛이 더 받으려. 빛이 없으니까 최대한 빨아들이려고 구멍이 커지는 거거든. 여기가 검은색인 이유는 안에가 뚫려 있어서 이게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야. 너희 눈 안에가 검은색이거든. 응? 그래서 여기 이 검은 자 부분에 샤프심 맞고 쑥 넣잖아요. 들어가요. 오. 진짜 알았어? 그냥 쑥 하면 쑥 들어가. 나중에 해봐. 손 눈깔 같은 거 갖고 쑥 넣어보면 그냥 들어가. 스무스하게 들어가. 스무스하게. 막은 있죠. 각막 제거하고 각막 제거하고 손 찌르면 그냥 쭉 들어가. 이런 데는 하면 좀 걸리는 느낌이 있는데 여기 그냥 쑥 들어가. 해보셨어요? 알아야지. 부드럽게 들어가. 와. 내가 해줄게. 사람 눈에는 안 했겠지 나도.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불을 켜면 어떻게 되니 동공이? 축소해. 확 작아지죠 이렇게? 그 이유는 주변에 빛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게 클 필요가 없는 거잖아. 작아지는 거거든. 근데 이게 바로 작아지진 않죠. 좀 시간이 걸리지. 그동안 우리가 눈부시다고 하는 시기가 오는 거잖아. 얘가 작아질 때까지. 눈부셔 하는 때가 오는 거거든. 자 그러면 요렇게 일어난 거는 물리적 반응이에요? 생물학적 반응이에요? 생물학적인 반응이 일어난 거지. 뭐 때문에? 빛 때문에. 그렇지? 빛이라는 자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반응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의사들이 얘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보려고 눈깔 벌리고 후레쉬 키잖아. 그렇지? 이걸 해야 살아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걸 해야 살아있는 거니까 그런 짓을 한다.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이런 게 있고 뭐 수능에 나왔던 건 이런 게 있어. 미모사라는 애가 있어. 미모사 뭔지 알아? 얘 풀이에요. 풀인데 반응하는 풀이 있어. 미모사라는 애가 툭 건들면 잎이 오므라드는 풀이 있어. 근데 맨날 이렇게 만지면 죽어. 예전에 그거 이제 한번 뭐라 해야지 고등학생들 오는 대학교 때 고등학생들 와서 본 학예회 같은 학술제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과에가 미모사를 갖다 놨어. 근데 오는 고딩마다 한 번씩 건드려 보라고 했는데 그냥 애들이 막 잡고 막 끌어안고 별 개지랄 다 해가지고 3시간 만에 죽었어요. 안타까운데 얘 같은 애가 만지면 이렇게 오므라든단 말이야. 이런 것도 만졌다라는 자극에 의해서 오므라드는 생물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맞아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예시로 뭘 들어주는 게 좋을까? 수능에 나왔던 게 뭐가 있지? 거미. 거미는 뭐가 가능하냐면 진동감지라는 게 돼. 진동감지. 이게 뭐냐면 거미가 눈이 되게 안 좋은 거 알죠? 거미가 거의 시력이 없어 걔는. 그래서 거미줄에 뭐가 걸리면 걸린 거 보고 가는 게 아니야. 거미줄의 그 진동을 느끼고 가는 거거든. 거미는 진동이라는 자극에 대해서 움직인다 하는 반응이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건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어져 있는 거지만 그냥 4번이라고 할게. 항상성. 항상성은 뭐를 이렇게 줄인 말인 것 같아요? 항상 유지돼야 되는 성질. 그런 뜻이거든? 내가 항상 유지돼야 되는 거. 여기 뭐가 있는지 보자. 내가 항상 유지돼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건 체온. 그치? 그 다음에 당 중에 혈당. 피에 흐르는 당이에요. 피에 흐르는 당. 그 다음 또 뭐 있냐면 삼투압. 뭐 요런 거 있어. 요런 거는 우리가 살면서 변하면 안 돼요. 체온이 올라갔다. 그러면 열난다고 하잖아. 체온이 내려갔다. 저체온증이지? 이건 항상 유지가 돼야 되고 혈당이라는 거, 피에 흐르는 당의 양도 항상 유지가 돼야 돼. 너네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당 떨어진다는 말이 있잖아. 되게 없어 보이는 표현이거든. 떨어지지 않아요. 당은. 절대 떨어지지 않아. 혈당은 유지된단 말이야. 근데 당이 떨어진대. 생물을 안 배운다는 얘기지. 과학적으로 무지한 거죠. 삼투압은 뭐냐면 이런 게 좀 어려운데 농도 정도로 우리 농도 우리 몸의 농도를 얘기하는 거야. 농도. 그러니까 내 몸이 짜냐 안 짜냐 그건데 농도는 한 유지가 돼요. 뭘 가지고 유지하냐면 오줌을 가지고 유지를 하지. 어제 자기가 3시면 온다고 나한테 그렇게 해요. 얘기를 하더니 야 나도 성공을 했어.
그다음에 또 9쪽 거야 9페이지. 3투하고 농도야. 내가 만약에 몸이 싱거워, 영화관에 갔는데 팝콘은 먹지도 않고 콜라만 잔뜩 마셨어. 몸이 싱겁겠지? 그럼 물을 빼야 되잖아. 그래서 오줌이 마려운 거야. 근데 내가 영화관에 치즈 팝콘만 먹었어. 콜라는 안 마시고. 몸이 짜지겠지? 오줌을 싸면 돼, 안 돼? 안 되지. 내 몸에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 몸이 짠데. 오줌이 안 마렵겠지? 영화관에서 내가 꿀팁이라고 예전에 얘기해줬잖아. 처음엔 팝콘만 먹는 거야. 조금 목이 막혀도 그냥 참고 먹어. 그럼 오줌이 절대 안 마려. 그러다가 이제 영화가 끝날 각이 보인다. 그때 콜라를 마셔. 이쯤 되면 슬슬 끝날 것 같은데 마시기 시작해 그때부터. 그러면은 깨어남과 엄청난 깨어남과 영화의 결말을 보는 두 가지 해피를 얻을 수 있는. 자 어쨌든 뭐 이런 건 유지가 돼야 돼요. 유지가 돼야 돼. 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여긴 동그라미 2번에 봐야 되겠구나. 생명이 유지되려면 항상성이 유지돼야 되는데 자 보시면 콤마 뒤에 중요하다. 대개 호르몬과 자율신경의 항상성이 조절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얘네를 조절하는 애들이 있어. 걔들이 누구냐면 첫 번째 호르몬. 요거 3단원에서 배울 겁니다. 호르몬이라는 애들이 요거를 조절할 수 있어. 너네 이런 거 배우지 않았냐? 인슐린 그런 거 배운 적 있잖아요. 그런 애들. 그 다음에 자율신경이라 그래서 우리 몸에서 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신경들이 있어요.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신경, 자율신경이라고 하거든. 다 3단원에 나올 거야. 얘네들이 우리 몸에 이걸 조절을 한다. 따라서 이걸 우리가 조절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애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애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너네가 니네 체온 올라간 걸 느끼질 못하잖아. 그렇지? 그렇다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얘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 발생이라는 게 있고 생장이라는 게 있는데 두 개가 좀 달라. 발생 따로 하자. 자, 발생은 이제 영어로는 뭐냐면 너네가 이 단어는 들어봤을 거야. 이거 본 적 있어요? 이게 뭐야? 무슨 뜻이야? 스펠링은 맞나? 맞아요. 맞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발달, 발전, 뭐 그런 뜻이지? 네. 그래서 어떠한 세포가 있었어. 근데 얘는 어떠한 기능도 없는 그냥 세포예요. 동그란 알갱이야? 핵도 있고 다 있는데 딱히 얘가 역할은 없어. 이런 애들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미분화 세포라고 부릅니다. 미분화 세포라는 건 뭐냐면 분화, 내 역할이 정해지지 않은 세포예요. 그래서 아무 역할도 없는 거. 이런 거 우리가 너네가 들어본 용어로는 줄기세포라고 부르는 겁니다. 줄기세포. 아무런 역할이 없어. 근데 얘가 어떤 특정한 사건에 의해서 역할이 정해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얘 뭔지 알아요? 신경세포가 된 거야. 신경세포로 역할이 정해진 거죠. 뭐 이런 걸 이제 분화라는 용어를 쓰고 이제 발생 안에 분화라는 말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발생도 뭔가 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생장도 뭔가 잘하는 거거든. 근데 잘하는 게 느낌이 조금 달라. 어떤 느낌으로 보면 되냐면 올챙이가 가장 예시가 좋은데 자, 올챙이 개구리 시절에 개구리 두 마리가 짝짓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그지? 정자랑 난자가 만났겠지? 자, 그래서 개구리의 수정란이 있다고 해보자. 개구리의 정자랑 난자랑 만나서 이게 됐대요. 그럼 얘가 시간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면 세포가 이렇게 늘어나거든. 4개, 8개 점점 늘어나요. 세포가 늘어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뭐가 되냐면 올챙이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챙이가 됐어요. 올챙이가 됐는데 올챙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서 무슨 변화가 생겨? 뒷다리. 노래 알잖아. 뒷다리가 쑥 나오잖아, 그지? 그 다음 앞다리. 앞다리가 쑥. 그 다음에 꼬리가 어떻게 돼? 사라져요. 사라지고. 이게 개구리죠? 자, 어쨌든 그 올챙이가 이렇게 되는 과정, 이거를 발생이라고 해요. 모습이 변해. 발생 과정 중에는 모습이 변해. 생긴 게. 그러니까 너네도 맨 처음에 너네 엄마 뱃속에 너네 기억은 안 나겠지만 요랬던 시절 기억나요? 네. 나지? 너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요랬어요 원래. 꼬리가 있었다. 아가미도 있어. 너네
원래 그런 존재. 물고기나 니네는 다릴 게 없었단 말이야. 근데 살면서 아가미가 사라지지. 엄마 뱃속에서. 꼬리가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가 되거든. 얘가 이제 이게 사라지고 다리 생기고 팔 생기면 이게 너네야. 이게 너네가 된 거거든. 이건 좀 혐오스럽지만 어쨌든 이렇게 모습이 바뀌면서 자라는 걸 발생이라 그래. 곤충이 그런 걸 많이 하지. 애벌레가 번데기 됐다 나비 되는 거 그런 걸 이제 곤충은 특별하게 변태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걸 발생이라고 불러. 알겠어요? 모습이 변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시다.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과정이 있지. 그지? 이때를 우리가 발생이라고 합시다. 이거를 쉬운 예시로. 근데 올챙이가 맨 처음 개구리가 됐을 때 처음부터 떡두꺼비 마냥 이만하진 않잖아. 그지? 두꺼비도 처음 두꺼비가 됐을 때는 요만해요. 귀엽다. 이 귀여운 개구리가 큰 개구리가 되잖아. 시간이 지나면. 맞아요? 얘가 이때는 뭐 모습이 변하진 않지. 그냥 사이즈만 커지는 거잖아. 이런 걸 생장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네. 모습이 변해가는 과정은 발생이고요. 사이즈만 커지는 걸 생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태어난 순간 이게 발생이 끝났어. 그지? 이제부터 생장만 하는 거지. 그냥 조심해야 되는 거. 생장은 성장하고는 다른 말이야. 근데 우리는 성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성장은 살아있는 애한테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성장은 무생물한테 쓰는 표현이고 생장은 살아있는 애들한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너 성장했구나 그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너는 죽어있는 애구나 이런 뜻이니까. 사람을 안 보는 거예요. 인간으로 보지 않는 생물체로 보지 않는 거지. 너는 성장했구나. 너는 무생물이구나. 같은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장이라는 말을 써야 돼. 선생님 저 생장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 저 성장했습니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 그러면 2차 선 2차 생장이지 원래. 2차 성징이잖아. 다른 거지 뭐. 자 어쨌든 이제 앞으로 성장이라는 표현을 뭐 내뱉는 애들을 보면은 약간 좀 이제 비하를 해줄 필요가 있어. 너는 과학을 참 못 배웠구나. 문과 비하는 안 하기로 했으니까. 자 어쨌든 발생하고 생장 차이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요 발생과 생장을 할 때 낚시보기로 많이 나오는 걸 좀 알려줄게. 자 얘가 이렇게 되는 동안 세포의 크기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그대로 세포 크기는 그대로예요. 많아져요. 그러니까 얘가 개구리가 큰 개구리가 되는 동안 세포가 커지는 게 아니야. 세포는 그대로인데 뭐가 많아지는 거야. 개수가. 알겠어요? 세포의 크기는 그대로고 수가 증가하는 거라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니? 그러니까 너나 우리나 코끼리나 세포 크기는 똑같아. 저기 지나가는 개미들도 우리랑 세포 크기는 똑같아. 단 우리가 많은 거야 개미보다. 알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숫자는 그대로지만 숫자는 늘어나지만 크기는 그대로다. 이해되지? 뭔 얘기인지? 자, 그 다음 그 아래에 생식과 유전 봅시다. 승재는 오자마자 졸아? 네? 너 졸았지?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너 아까 입 벌리고 창문에 대고 있는 거 봤는데.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네. 자, 다음 5번째 생식과 유전이라는 게 있고요. 자, 생식의 의미가 뭐야? 생식.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뭐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지? 생식이라는 건 뭐냐면 나랑 닮은 자손을 만드는 거. 그게 생식이야. 생각해봐. 사람이랑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강아지가 나오진 않잖아. 그지? 나랑 닮은 자손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게 생식이고, 유전은 뭐냐면 이제 내 유전자가 있고 내 와이프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내 애한테는 내 거 반, 와이프 거 반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내 유전자를 물려주는 거, 이런 걸 유전이라고 하지. 따라서 얘네는 뭐 크게 중요하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냥 아는 얘기니까. 수능에 나왔던 예시 뭐가 있냐면 뭐 빅토리아 여왕이 있는데 얘가 혈우병이 있었대. 응? 여왕은 원래 혈우병을 가지지 못하지만 있다고 칩시다. 뭐 엄마가 혈우병이 있대. 그랬더니 그 아들이 혈우병이에요. 이런 건 대표적인 유전 현상이죠.
예를 들어서 여자애가 생명이야. 애 아내가 생명인데 내 아들도 생명이다. 이런 거 대표적인 유전인 거지.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구별하기 쉬우니까 굳이 뭐 따로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럼 생식에서는 뭐만 좀 얘기를 해볼 거냐면 무성생식이라는 게 있고 무성생식이라는 게 있는데 둘의 차이점이 뭐야? 유성생식은 뭐지?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배우자가 있어야 돼 일단. 암수가 있어야 돼요. 암수가 있어야 되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되지. 그렇지? 따라서 유성생식은 생식세포의 결합이 필요합니다. 생식세포라고 하면 정자, 난자. 근데 내가 왜 굳이 이렇게 썼냐면 식물도 있으니까. 그래서 걔네들 같은 경우는 암술에 있는 거랑 수술에 있는 꽃가루랑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유성생식 중 하나고. 결합을 해야 된다. 이거 뭐 교양적인 건데 정자랑 난자랑 만나는 현상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수정. 수정이라고 하죠. 그러면 식물에서 꽃가루랑 그 암술이랑 만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건 수분이라 그래. 수분이라고 해. 뭐 그런 거는 그냥 들어만 두시고. 무성생식은 이게 없는 거죠. 생식세포 간 결합이 일어나지 않는 거, 이런 걸 무성생식이라고 하고, 굳이 결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마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 예시는 뭐가 있냐면 이분법이라는 게 있어. 그거 들어봤나? 하나가 잘리면 두 개 되는 거. 그런 게 이분법. 이런 게 있고, 포자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포자를 날리는 거. 포자를 날려서 그 자식을 만드는 거. 버섯 같은 애들 이런 걸 하지. 곰팡이들.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또 이름 저래나? 출하법. 출하법은 뭐냐면 나갈 출자입니다. 아이를 내보내는 방법인데요. 이런 식으로 말미잘 같이 생긴 애가 있어. 원래 이름이 히드라야. 히드라라는 애인데 이게 생긴 건 말미잘랑 똑같아. 얘가 이렇게 작은 말미잘 같은 게 옆에 튀어나와요. 이런 식으로. 얘가 똑 떨어져 나가서 옆에서 똑같은 애로 자라. 이런 게 출하법이야. 내 애기를 내보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얘랑 유전자가 어떨까? 얘랑 얘, 엄마랑 애랑 완전히 동일해요. 완전히. 얘 몸에서 나온 거니까 똑같은 애야 얘. 따라서 이렇게 만든 자식들은 나중에 크면은 누가 엄마고 누가 애인지 알 수가 없어. 똑같이 생겼거든 완전히. 그래서 이제 딱히 누가 엄마다 그렇게 구분할 수 없는 거죠. 엄마가 없다 뭐 그런 뜻은 아니고 엄마는 있지. 누가 엄마인지를 모르지. 이해되냐? 무슨 얘기인지? 자, 그 다음 6번째 보시면 적응과 진화라는 게 있습니다. 왼쪽으로 지을게요. 내 생각에는 칠판이 너무 작아. 그렇지 않냐? 딴 교실에 비해서. 내가 다른 과목 선생님들 중에는 필기량이 꽤 많은 편인 것 같은데 칠판은 작아. 어쩌겠어. 권력이 없는데. 어딜 가도 막내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적응과 진화. 자, 일단 여기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 적응부터. 생물이 서식 환경에 알맞은 몸의 형태, 기능, 생활 습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뭐 이게 적응이래요. 적응 뜻은 다 알지? 우리가 적응하는 거. 그럼 진화가 좀 중요하니까 진화에서 밑줄 치자.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이런 말이 있어. 여러 세대. 진화의 필수 조건입니다. 진화라는 게 뭐 우리가 어렸을 때 괜히 포켓몬을 봐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뭐 진화가 3초 만에 되는 게 아니야. 피카츄가 라이츄 되는 거 한 반짝 빛나면 되잖아.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진화는 원래 여러 세대 한 100만 년 정도 보거든. 근데 피카츄가 라이츄 되는데 100만 년 걸리면 아무도 안 볼 테니까. 물론 걔는 진화를 하지 않지, 피카츄는. 피카츄 진화하나 나중에? 걔 안 하지? 그냥 걔 영원히 피카츄죠. 네. 완전 피카츄. 자, 어쨌든 엄청 오래 걸린다는 얘기야. 대체로 100만 년 정도. 그러면서 그 뒤에 어디가 중요하냐면 집단 내 유전자 구성이 변한다. 이런 말이 있죠? 유전자 구성이 변한다. 이 말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 세대를 거치다 보니 유전자 구성이 변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멘트입니다. 이 변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 2020년입니다. 2020년에 우리들의 유전자를 뽑아봤더니 여기에 유전자들이 다 대문자 A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대요. 뭐 소문자 A, 대문자 A, A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 시국에 누군가 일본 여행을 한번 다녀옵니다. 그러면 방사능 초밥을 많이 먹고 얘가 B라는 유전자가 생기게 돼요. 근데 이 B라는 유전자 가진 애는 이상하게도 힘이 강하고 사람을 죽이려는 욕망이 강해진 거야. 이상한 방사능 초밥을 먹더니. 그래서 이 새끼가 남은 애 다 죽여. 살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연히 얘는 그날 결석생이었는데 알고 보니 이 새끼는 오사카를 놀러 갔다 온 거야. 그래서 얘가 스몰 B라는 걸 가지게 됐어요. 얘도 일본에 갔다 와가지고. 그래서 얘네 둘밖에 안 남은 거야. 여기에는 이 영창동에. 둘은 결혼할 수밖에 없거든. 그지? 둘이 뭐 잘생기고 못생긴 건 중요하지 않아. 둘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해. 둘은 사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2050년이 됐을 때 이 영창동에는 A라는 유전자가 남아있나요? 오직 B라는 유전자만 남아있겠지. 그렇지? 네. 이렇게 되면 완전히 다른 애들이 됐잖아. 이런 게 지날 물론 여기서 30년밖에 안 됐지만 실제로 이게 엄청 오래 걸리거든. 하루아침에 다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됐어요? 자, 책에서 그러면 쫙 봤을 때 1, 2, 3, 4까지가 아까 내가 말했던 개체 유지 현상이야. 세포로 구성, 물질 대사, 자극과 반응, 항상성, 발생과 생장까지 여기까지가 개체 유지 현상.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 그 다음 5번과 6번 생식관 유전, 그 다음에 적응까지나 이게 종족 유지 현상이다. 이해됩니까? 어려운 얘기 아니죠? 여기까지 쉽지? 그렇지 않아? 왜 이렇게 고요하냐? 화학할 때만 해도 되게 활발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애들이 힘이 없어졌냐? 유튜브에 자기 목소리 나올까봐 좀 불안합니까? 화학 영상을 보다 보니 뭐 자기가 너무 떠드는 것 같았어? 자, 11쪽 가십시다. 11쪽. 11쪽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대단히 중요하니까 잘 봅시다. 바이러스. 자, 바이러스는 조심해야 되는 거. 바이러스랑 세균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그냥 나쁜 거니까 우리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완전 다른 거야. 완전 다른 거. 그러니까 바이러스 같은 거는 이제 스펠링부터 달라. 바이러스는 이제 우리가 V로 시작을 하죠. 바이러스. 세균이 영어로 뭔지 알아? 박테리아. 박테리아. 박테리아도 V로 시작하나요? B. 얘는 B로 시작하지. 이게 박테리아거든. 자, 어쨌든 둘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제 옛날에 여러분 나중에 이제 내후년 대학을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네. 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못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 어쨌든 갔어. 가면은 신입생 카톡방이라는 게 생기거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막 학생회장이 OT 날짜도 설명해주고 막 그래.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 방에 못 들어가면은 약간 이제 아싸의 길을 가기가 쉬워져. 그러니까 이제 그 방에서 애들이 이미 다 친해지거든, 지들끼리 미리. 그래서 거기 못 들어가면은 도태되기 쉬워요. 근데 어쨌든 근데 그 방에 조심해야 되는 게 유난히 말 많은 애들이 있어, 그 방에서. 처음인데 걔들은 신입생이 아닐 확률이 대단히 높아. 선배인데 잠입해 있는 거지. 잠입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한번 그걸 했었는데 재밌더라고. 왜? 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된다고? 네. 그럼 들어와. 딱 너 책 하나 남아있다. 왜 기나니 거지? 뭐예요? 길려나? 몰라.
자 아무튼 그랬는데 그 엑스밴들이 되게 안 나래. 그러니까 내가 그거 엑스맨 하던 시절 나 대학 2학년 때 그때 1학년 후배로 마포고등학교 출신 재수생이가 들어왔었어. 근데 나는 컨셉이 뭐였냐면 재수 안 하고 그냥 한 살 어린 컨셉이었고 얘는 재수생 컨셉이니까 얘가 형인 거잖아. 그 안에서는 카톡방 안에서는 얘가 형인 거야. 이 새끼가 나한테 너 내 후배야? 뭐 이러더니 야 마포고 선배가 잘 챙겨줄게 뭐 이러면서 나한테 뭐 뭔가 센 척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흐뭇했지 속으로. 내가 2살 더 많거든 얘보다.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그래서 얘가 막 자기가 선배고 너 담임 누구였어? 막 이러면서 막 너 누구 형 알아? 하면서 내 친구들 이름 막 대는 거야. 알지 알지 내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알아요 막 이러면서 이러다가 OT 때 가면 학생회 소개하잖아.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제 1학년 자리에 앉아있다가 소개할 때 이제 학생회장 형이 말하거든. 아직 한 명이 안 올라갔다. 그래서 내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 새끼 표정이 딱 앞에서 뭐 보인단 말이지. 진짜 죽을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어. 그 다음에 뒤풀이가 시작이 되거든. 술자리가 열리잖아. 근데 내가 이제 걔를 불러. 일로 와봐라 후배야. 그럼 얘가 막 거의 무릎을 꿇은 채로 와요. 컵을 들고 온단 말이야. 내가 야 컵만 들고 오면 어떡하냐. 소주를 들고 와야지. 그럼 이렇게 한 병을 들고 와. 그거 갖고 되겠냐. 그럼 좀 한 박스를 가져와. 그래가지고 박스를 깔고 앉아서 너 술 잘 먹는다면 선배를 보여주겠다면 이렇게 뭐 한 병 마셔봐. 그래서 까고 한 병을 마셨어. 꿀꺽꿀꺽 먹은 거야. 한 병 그냥. 지금은 그럼 큰일 납니다 이제는. 그리고서 이제 두 번째 병 또 뜯었지. 이것도 먹을 수 있겠어? 안 되겠대. 그래서 내가 마포고 다 죽었네. 뭐 이것도 와서 먹더라고. 자 아무튼 이 얘기를 했죠. 선배들이 그래 맞아. 내가 회장이던 당시에 신입생 컨셉으로 들어왔던 애가 그냥 박씨였는데 걔가 외국에서 온 컨셉이어가지고 이름이 테리어 박이었어요. 붙여보면 박테리아거든. 근데 아무도 의심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니까 이름을 박테리아로 만들고 외국 출신이면 테리아 박이라고 해야 되잖아. 안녕 저는 이번에 재외 국민 전형으로 들어온 테리아 박입니다. 너무 웃긴 거예요. 누가 봐도 걸릴 것 같은데? 그런데 끝까지 안 걸리더라고. 테리아. 자 어쨌든 나중에 괜히 그 카톡방에서 까보는 애들은 그냥 좀 조심해. 걔들이 다 엑스맨 혐의 높아요. 자 어쨌든 바이러스의 특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먼저 바이러스는 크게 4글자로 얘기를 합니다. 활, 물, 기, 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활, 살아있는 물체에 기생한다 라는 뜻이거든. 살아있는 물체에 기생하고 살아있는 애 밖에 나가 있을 때는 생물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바이러스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그라미 1번에 무생물의 성질도 있고 생물의 성질도 있어서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형이라고 한다라고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물인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 무생물이야. 두 가지 특징 다 가지고 있어서 얘를 생물로 보기엔 좀 힘들고 특징은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체에 기생한다. 이게 바이러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대표적으로 어떻게 생긴 바이러스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바이러스가 있어.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이런 거 본 적 있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얘를 이름 뭐라 그러냐면 박테리오 파지 라고 부르는 바이러스예요. 얘는 우리가 감염되진 않아. 얘 이름 뜻이 뭐냐면 박테리오, 박테리아한테 감염돼서 파지, 부셔버린다 라는 뜻이거든요. 세균들이 걸리는 바이러스예요. 세균들이 걸리는 바이러스. 이런 걸 이제 박테리오파지라고 하고 이런 걸 이제 어떻게 모습을 보면 이 박테 하얀 껍데기 보이지? 네. 하얀 껍데기가 다 단백질이야. 녹지 않아요? 들어가면서. 이거 버리고 들어가요. 지금. 바깥에 단백질 껍데기가 하나 있어. 그 다음에 얘네도 나름 안에 유전자를 가져요. 이런 식으로. 유전자를 가지는데 유전자가 DNA를 가진 애도 있고 또는 RNA를 가지는 애도 있어. 이건 애들마다 달라요. 이 안에 DNA가 들어있으면 DNA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고 RNA가 들어있으면 RNA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종류를 2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우리가 이런 거 핵산이라고 하는 거 알지? 핵산 종류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눕니다. DNA 바이러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 RNA 바이러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DNA가 있으면 이거고 RNA가 있으면 이거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들어왔어. 그럼 바이러스 입장에서 우리는 뭐야? 우리의 존재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우리? 물주. 물주? 비슷해. 근데 들어봤을걸? 숙주라고 하죠. 숙주. 우리는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거든. 응? 하숙할 때 숙자예요. 사는 곳. 사는 곳의 주인. 바이러스가 사는 곳의 주인이라는 얘기거든. 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동물이 주인이다. 그럼 그런 걸 동물성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고, 식물이 숙주다. 식물성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고, 세균이 숙주다. 세균성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 세균성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이 박테리오파지야. 세균한테 감염되는 세균성 바이러스 중 하나가 박테리오파지다라는 거.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이 칠판 하나가 세포, 그러니까 세균 하나가 이 칠판 하나만 하다라고 생각하면 바이러스는 요 점 하나만 해. 엄청 작아요. 바이러스 엄청 작은 거야. 그거 이해되죠? 얘한테 뭐 미토콘드리아라든지 핵이라든지 그런 건 없어. 딱 이것만 있어. 그냥. 이것만 있어요. 그래서 얘는 생물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 그지? 하지만 생물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DNA, 유전자가 있죠. 그게 좀 이상하다는 거야, 얘가.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가로 2번에 생물적 특징이라고 써있지? 이제 이거 좀 적어둘 사람 적어두시고. 종류. 이렇게까지 물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신은 또 모르는 거니까. 치사한 선생님들이 많아, 생각보다. 야, 순재, 너 안 잔다며. 잘 자는데. 선생님 근데 바이러스인데 박테리아예요. 박테리아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라는 뜻이지. 박테리아를 먹는다 라는 뜻이 원래 이름 뜻 자체가. 파지가 먹는다 이런 뜻이거든. 박테리아 먹는다. 식물에 감염됐던 바이러스들은 뭐 많긴 한데, 아마 우리가 배우게 될 거는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 담뱃잎에 감염된 바이러스 말하는 거거든. 저 왼쪽은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참고니까 들어봐. 바이러스 발견 과정. 그럼 이 세균보다도 훨씬 작은 걸 어떻게 발견했냐 이겁니다. 근데 이게 시작이 뭐였냐면, 자, 여기 나뭇잎을 하나 그릴 건데, 이 나뭇잎이 뭐냐면 담뱃잎이야. 담뱃잎. 담배잎. 요거를 말려서 담배를 만드는 거죠. 담배잎이 있는데 얘가 얼룩덜룩 점박이가 생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얼룩덜룩 점박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병에 걸렸다라고 하거든요. 담배 모자이크 병에 걸렸다. 이 원인을 알고 싶은 거지. 담배 농장 아저씨가. 그래서 잎을 갈아가지고 이 세균을 뽑아내려고. 갈면은 얘가 이상한 뭐 이런 게 됐을 거잖아. 갈았으니까, 그죠? 갈아가지고 얘를 어디다가 넣을 거냐면, 이렇게 생긴 깔때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균 여과기라는 게 있어. 자, 이 갈아가지고 여기다가 넣으면요, 이렇게 넣으면 물에다 타가지고 붓겠지? 부으면은 세균들이 여기 남아. 세균들은 걸러지지 못하고 여기 남아요. 물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나 이런 것만 더 떨어지는 거고요. 세균이 남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물에는
병균이 안 들어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바이러스를 몰랐던 당시에, 바이러스를 모르던 당시에 얘를 가지고 해봤던 이게 세균이 걸러져야 되잖아요. 여기는 깨끗한 물이 와야 되잖아. 이 물을 멀쩡한 담배잎에 발라본 거야. 이 물을 발랐더니 얘가 어떻게 되죠? 똑같이. 똑같이 곰팡이가 생기는 거야. 곰팡이처럼 얼룩덜룩 생기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를 이렇게 만든 건 세균이 아니란 얘기죠. 그지? 근데 세균 여과기로 통과했다는 건 세균보다 작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만든 애는 첫 번째 특징은 세균보다 작구나. 그 다음에 뭔가에서 옮겨갈 수 있는 거죠. 감염시킬 수 있는 거지. 감염성 물질이구나. 그리고서 이 사람이 바이러스란 말을 처음 써. 이렇게 작은 애들을 바이러스라고 하자. 그래서 이 바이러스 이름을 뭐라고 하냐, 우리가? TMV라고 부르게 됩니다. 담배가 영어로 뭐야? 타바코. 토바코, 그지? KTNG가 대표적인 우리나라 담배 회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야? 코리아, 더바코에 토바코, N. 이게 이제 인삼이죠. 한국 담배 인삼공사 이렇게 하잖아요. 자, 어쨌든 이 T가 담배고 M이 모자이크,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발견된 바이러스가 이런 놈이었다라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네. 자, 그러면 이거 정리를 해볼 건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요게 핵심이야. 자,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징이 있어요.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징.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는 게 생물 같은 특징이 있고 무생물 같은 특징이 있단 말이야. 그 두 개를 비교할 수가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생물 같은 특징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핵산을 보유하고 있다. 유전자가 있다 이거지. 유전자가 있으면 그래도 좀 생물 아니야? 그죠?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생물인 것 같아 라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인숙주. 숙주 안에서는 얘가 뭘 할 수 있냐면 증식을 할 수가 있어요. 늘어난단 말이야, 개수가. 숙주 안에서는 얘가 뭐가 가능하냐면 물질 대사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증식도 가능하니 이런 거 하면 완전 생물 아니야? 그지? 근데 조건이 있어. 어디서만? 숙주 안에서. 숙주 안에서만. 자, 물질 대사하려면 뭐가 필요해? 무조건 필요한 게 뭐야? 효소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그냥 껍데기에 유전자만 들어있는 거죠? 효소가 없지. 이 안에 들어오면 우리 걸 써, 얘가. 우리 걸 써가지고 물질 대사도 하고 증식도 해. 그래서 이 안에서만 생물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야.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구나. 세 번째. 보시면 돌연변이가 많대요. 돌연변이가 커서 계속 새로운 애가 탄생을 하는 거야. 아까 A만 있던 데서 갑자기 B가 생긴다든지 C가 생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돌연변이가 생긴다고. 이런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 이게 진화의 원동이 되겠죠. 진화가 빠릅니다, 여러분. 진화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생물적인 느낌 아니야? 그죠? 그래서 약이 없는 병이 있잖아. 뭐야? 에이즈. 아니, 그게 좀 심각한 거 말고. 감기가 그렇지, 감기. 감기 같은 경우 우리 몸에 들어오면 돌연변이가 굉장히 빨라요. 대책에서 나올 때는 다른 게 돼서 나와. 그러니까 얘한테 들어간 거에 약을 만들 수가 없는 거지. 어떤 느낌이냐면 DNA가 이렇게 생긴 거 알지? 그죠? 네.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애들은 만약에 여기 하나가 끊겼어. 그럼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거든. 하지만 반대 가닥이 있잖아. 반대 가닥 가지고 다시 여기 고칠 수가 있어요. 이런 애는 돌연변이가 안 생겨. 그래서 인간은 쉽게 돌연변이가 안 생겨. 반대 가닥이 멀쩡하니까. 하지만 바이러스 같은 애는 RNA 가진 애들 있잖아. RNA는 한 가닥이죠. 이렇게 한 가닥이니까 여기 하나가 싹 바뀌면 완전 다른 애가 돼. 그래서 바이러스는 쉽게 다른 애로 막 변해요. 감염되면 그냥 이난이가 왔네? 자리가 조금 보시기 한데? 자, 잠깐 10분간 휴식. 빨리 나.
아